팰리세이드 파크 최초의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가 어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비리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투표 방법과 정보가 수록된 선거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8월 나스닥에 상장된 퍼시픽시티은행이 오늘 타종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인종에 따라 다른 SAT 기준 점수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신청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최초의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가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유권자들 앞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비리 없는 깨끗한 정부, 어떤 차별도 없는 화합하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최초의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와 시의원에 도전하는 이종철, 폴김 후보가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인을 포함한 인근 지역 정치인, 주민들이 참석해 새 후보를 향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펠팍타운 정부를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본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난 예비선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투표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선에서도 제가 8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절실하게 저는 한 표가 소중함을 느꼈고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철 후보와 폴김 후보는 앞으로 크리스 정 후보와 함께 타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인 시장 후보가 저와 같이 러닝메이트 됐고 이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갖고 또 우리 타운의 내년 미래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참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같이 좋게 한 방향으로 우리 팰리세이드를 위해서 좀 better tomorrow 그게 좀 목표가 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최근 인종차별 문제로 편이 갈린 이탈리안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이나 친인척 고용 비리와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타운 관계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깨끗한 타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새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투표 참여 방법이나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인데요. 시민참여센터가 선거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후보자 공약 등 정보는 물론 투표소 찾기, 투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1월 중간선거에 뉴욕, 뉴저지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거 참여 방법 및 후보자 정보가 수록된 2018 선거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총 55페이지로 구성된 안내책자에는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 연방 상하원 의원, 그리고 한인 밀집 지역에 출마하는 주 상하원 의원, 시장 시의원 등 주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은 우편 투표 방법과 셰리프 투표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o the vote by mail results are not going to be total results until probably a couple of days after election. So they extended that deadline by 2 days. Sometimes the mailing system's a little slower.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보팅 파워가 커지면서 주류 사회가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 선거 가이드는 지역사회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지난 8월 나스닥에 상장된 퍼시픽시티은행이 오늘 타종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헨리 김 행장은 한인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맨하튼과 팰리세이드 파크의 지점을 확대해 한인 커뮤니티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기업 공개와 나스닥 상장을 마치고 다시 한번 도약한 퍼시픽 시티 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퍼시픽 시티 은행 헨리 김 행장은 지난 8월 5천만 달러 규모의 IPO 등록과 나스닥 상장을 확정했지만 나스닥 측 일정 문제로 지연됐던 타종식을 오늘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트랜스페런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레귤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딸고 그러는데 앞으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다가가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LA에서 출범한 퍼시픽 시티 은행은 홈 모기지와 SBA 론을 주력 상품으로 성장을 거듭해 현재 미국 내 한인 은행 중 세 번째인 자산 규모 15억 달러의 은행입니다. 헨리 김 행장은 2015년 포트리 지점을 통해 동부 지역으로 진출한 퍼시픽 시티 은행은 작년 9월에는 베이사이드 지점을 오픈했고 이번 나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새로운 지점을 마련하고 과감한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김 행장은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월가를 포함한 투자자 확대로 주주층 저변이 확대되고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한인사회 탄탄한 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이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학 심사에서 학생 개인 평가가 아시안 학생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인종에 따라 다른 SAT 기준 점수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지원처장 윌리엄 피트시몬스가 재판에서 하버드 대학 측이 지원자 모집 안내문을 보낼 때 흑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학생은 최소 1,100점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아시아계는 최소 1,350에서 1,380점을 받은 학생에게만 연락을 취한다고 증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를 대리하고 있는 아담 모타라 변호사는 법원 심리에서 SAT 점수 외에도 학생 개인 평가가 히스패닉 흑인 학생에 비해 아시안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줄곧 20% 남짓에서 변치 않는 점을 내세워 아시안 학생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측 윌리엄 리 변호사는 학생의 인종은 특정 상황에서 지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뿐 절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교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버드대 교내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재학생들이 다원화 지지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인종 다양화 실현을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폐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적 미달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특목고 입학 개정안에 따라 뉴욕시 중학교의 성적 상위 7% 학생을 특목고에 입학시키면 주 표준시험의 성적 미달자 약 300명이 입학할 수 있다는 통계 자료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개정안에 따라 입학되는 학생들보다 주 표준시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정안 도입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의 특목고 입학을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현행 제도 지지자들은 특목고 입학 개정안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특목고에 입학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표준시험 성적은 낮지만 좋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정안은 지원자의 중학교 성적과 주 표준시험 성적에 기반한 교내 상위 7% 학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주는 내용으로 특목고의 인종 다양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개정안이 도입되면 아시안 학생 비율이 현재 62%에서 30%까지 감소한다는 지난 6월 교육국의 발표 등으로 아시안 커뮤니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신청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정밀 재검사를 받는 등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8 회계년도 취업 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일반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36%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25%로 가장 많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8%,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3%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 기간이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개월에서 6개월가량 더 지연되며 기각률이 절반이 넘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들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회계년도에 취업 이민 노동허가를 최종 승인받은 한인은 4,796명으로 지난 회계년도보다 1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6 회계년도와 비교할 경우 무려 42.5%가 줄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인도 56,537명과 중국 11,925명 등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5%씩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솔직히 비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프라 지출 계획에 대해선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하고 추가적인 감세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인프라 지출과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출을 일괄 감축하겠다는 것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멜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은 지난 15일 2018 회계년도 연방 재정 적자가 지난 회계년도보다 17% 급증한 7,7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2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과 CNBC 등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019년 연방의회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해 공화당이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이 실패한 것은 공화당의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며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오바마 케어 폐기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해 수차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최종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고 세제 개혁안을 통해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만 무효화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 17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홍역주의보를 내리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브루클린에서 생후 11개월에서 4살 사이 6명이 홍역 판정을 받았고 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보건국도 어른과 아이를 포함한 11명이 홍역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의심되는 2명에 대해 검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홍역 예방을 위해 MMR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 홍역에 걸리면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은 지금이라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공기 중으로 전염될 수 있으며 보통 바이러스가 2시간 이상 살아있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홍역 환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국은 홍역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추가 발병자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조만간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과 칼텍 지진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해온 캘리포니아주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쉐이크 얼럿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지진이 발생하기 최대 1분 전에 휴대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경보 메시지가 발송되며 우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과 오리건주에 위치한 학교, 병원, 로컬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쉐이크아웃 코디네이터는 아직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조기 경보 속도가 조금 늦는다며 시스템을 일반 주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전송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공직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 한국 국회가 내년 여름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회는 한국 법무부와 국회를 방문해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연방기관이나 공직 진출이 막히거나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사례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그 법안 애초에 발의한 것을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타임라인으로서는 내년 한 6월까지는 상정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함께 LA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적법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피해의 사례를 모아 한국 법무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트머스대 3학년 재학 중인 한인 이사벨라 정 씨는 이달 초 기숙사 방문 앞에 인종차별적인 글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 유사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8일 중국계 학생이 입주해 있는 기숙사 방문에도 인종 비하적인 낙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일부 신청인에게 발송한 정식 영주권 신청서 I-751 수령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16일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이 없는데 변호사 대리인에게 수령증이 발급됐다는 수령증을 받은 개인이나 고객의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변호사는 수령증을 이민서비스국에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수령증을 받지 못할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모든 H-1B 신청에 반드시 고용주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 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맨하탄 트럼프 플레이스가 200 리버 블러버드로 개명됐습니다. 콘도 이사회는 건물명을 트럼프 플레이스에서 도로 주소로 바꾸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플레이스라는 이름 변경 방안을 추진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트럼프가 연상되는 곳에서 살기 부끄럽다며 개명을 주장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